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 5월 8일 날 어버이날인데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시험 문제를 조금 늦게 입수해서 오후 한 2시 정도부터 지금까지 풀어보고 정리하고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총평 정도 말씀드릴까 해서 유튜브를 켰는데요.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 사상 한 최근 6, 7개년 이내에서 본 시험 중에서는 오늘 시험이 가장 어려웠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오늘은 수학 공통문항이나 확률과 통계, 미적분에 대한 세세한 그런 평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늘 시험을 통해서 정말 많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랬을 것 같아서 위로의 말씀 몇 가지 드리려고 하고요. 특히 수학 공통문항에서는 제가 풀 때는 11번부터 까다로웠거든요. 이 등차 수열에 관한 절대값 문제는 언제나 늘 있는 문제였는데 11번에 배치하기엔 너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원래 요즘에는 13번 문제를 제일 객관식에서는 어렵게 내는 게 보통이어서 13번 문제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은 됐거든요. 근데 보통 수투의 미분의 함수 문제들을 13번에 다루는데 오늘은 좀 특이하게도 지수함수의 그래프하고 점근선에 관한 이야기, 거기다가 함수를 절단시켜서 실근까지 연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설지를 열어봤을 때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아는 학생들은 쉽게 풀 수 있지만 그 아이디어를 얻기까지의 시행착오를 많이 거쳐야 될 문제 같고, 15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또 나름대로 15번이니까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을 것이고요. 보통 10번이나 11번 아니면 12번 이쯤에 있는 반원이나 원과 관련된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가 오늘은 21번에 등장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딱 보는 순간 일단 숨이 막히죠. 뭔가 어려울 것 같아서. 사실은 사인 법칙, 코사인 제이 법칙을 연속적으로 이용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미 앞에서 시간을 많이 소모한 학생들은 여기 와서도 얘도 하나의 큰 벽이었을 거고, 22번 문제는 옛날 킬러 문항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4차 함수를 연상해서 푸는 이런 고난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가 정말 압권이었고, 이렇게 수학 공통 과목에서 함수를 추정하고 따져봐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중간중간 발목을 잡았을 거고, 나머지 원래 낼 법한 문제들도 은근하게 계산하는 시간을 많이 소모했을 거여서 우리 웬만한 학생들은 공통문항 푼 데까지 시간 소모가 굉장히 많았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확률과 통계는 범위가 좁다 보니까 중복조합 문제만 굉장히 많이 냈고요. 요즘의 확률과 통계는 주어진 상황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이 가능한 경우들을 하나하나씩 차분하게 따져보는 문제가 27, 28, 29, 30번에는 항상 펼쳐져 있습니다. 난도는 미적분이 압도적으로 어려웠고요. 제가 오늘은 기하를 문제를 풀어보지 못했는데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적분이 어려웠고요. 미적분 문제로 가보면 제가 색깔로 칠해 놓은 문제들이 꽤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28, 29, 30번, 특히 28번하고 30번은 누가 더 어려운지 모를 정도로 정말 어려운 킬러 문항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미적분 학생들은 이번에 1등급 컷이 역대급으로 낮을 걸로 예상됩니다. 조심스럽게 예상하기에는 한 76점 요 정도가 1등급 컷으로 형성될 만큼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래요. 미적분 학생들은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드렸던 말들을 정리하면서, 시험은 상대평가잖아요. 어려웠다면 다 같이 어려웠으니까 그만큼 전체적인 등급컷도 내려갈 거고,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 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니까 절대 실망하지 말고, 작년 수능 문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함수들을 어떻게 그려질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가정을 해보는 그런 추론형 문제가 역시 대세가 됐다는 상황을 실감할 수 있었고, 수능에서 그런 변화가 있으니까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도 예전에 내던 그런 유형의 문제들은 거의 다 내지 않았습니다. 점화식 문제 하나 정도만 예전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새롭게 재편된 문제들이 대다수였고, 또 이번 시험에서의 특징은 기호나 수식을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나 모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고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수학 문제만 계속 공식으로 풀릴 수 있는 문제만 풀었던 학생이라면 정말 중간중간에 벽이 엄청 많았을 거고,
그 가운데서 우리 미정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웠을 걸로 예상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 시험은 끝나고 나면 이제 끝이 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석은 하고 반성은 해야 되지만 아쉬워하면서 좌절한 채로 며칠간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왜냐면 26, 7일 정도 후에 드디어 가장 중요한 시험인 이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는 잽도 안 되게 중요한 시험인 6월 평가원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6일 남았으니까 오늘의 좌절을 거울 삼아서 다시 일어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한 단원이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원, 공부한 지 너무 오래된 단원들이 없도록 지금부터 25, 6일 동안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점검을 해 두시길 바라고, 지금부터 6편까지 남은 기간 동안 공부를 해서 실력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먼저 할 일은 시간 관리를 잘 하는 일이에요. 평소에 공부하는 데 걸리는 시간 관리나 시험 시간 중에 버릴 거 버리고 스킵할 거 스킵하고 이런 시간 관리 둘 다 잘 하는 걸로 여러분의 현재 수준에서 최선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6평은 수능과 전체적인 구도가 아주 비슷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남은 6월 평가원까지의 시간을 수능까지 남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컨디션 관리, 마지막 총정리 이런 것들을 해보시길 바라고, 6월 평가원에 대해서는 곧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밀한 조언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시험 본 수험생 여러분은 정말 고생 많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종쌤이었습니다. 안녕.